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됩니다.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만, 5만, 10만 원권 세 종류로 발행되는데요.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데 구매 시 7%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가 이뤄지길 응원하면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조정실, 농수산식품공사, 기술교육원, 서울산업진흥원,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례회 기간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3개안입니다. 성수동에 있는 IT 종합센터에 대해 위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이서울 브랜드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허브센터의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12일 열린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업허브센터의 저조한 성과 원인에 대해 선발 과정에서부터 엄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유망 기업을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1년간 성과가 좀 없다는 것은 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이고요. 서울 어워드 플랫폼의 성과 부풀리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 회사한테는 65배 성장이라는 기록할 만한 성장이지만 누가 봐도 10만 원에서 650만 원은 이게 우수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당시 업무숙지 미숙,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었던 점을 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행정 운영과 엄격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에 부총장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2월 17일 서울시립대학교의 부총장제 도입과 총장 직속 기구인 미래혁신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교학 부총장과 대외협력 부총장 자리가 신설된 것인데 다만 이로 인한 추가 예산 문제는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는 교수나 부교수 중에 임용이 위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 비용 추계가 안 들어가는 측면인 거 같고. 그리고 겸직 발령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신규로 2분 정도를 다시 임용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 분이 올라가면 아예 그러면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기숙사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학생 임대 주거시설, 이게 주거시설이 분명히 기숙사로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거시설을 도시계획시설 용도상 학교용지로 지정돼야 인정하겠다는 게 지금 교육부의 방침 아닙니까?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정원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8.1%에 불과한 상태로 SH공사와 기숙사 신축에 대한 논의 중 제도적 문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가 빠르게 성장해가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도 발맞춰 양재 일대에 AI 양재 허브를 조성하고
AI 관련 기업 지원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AI 양재 허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굳이 피를 뽑지 않아도 혈압을 체크할 수 있고 초음파 사진만으로 아기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는 바로 AI라는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AI 양재허브에서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와 300여 개의 R&D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집적한 양재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2017년 12월부터 AI 특화기업 성장 지원, AI 전문 인재 양성, 기업 인재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앵커 시설로 AI 양재허브를 위탁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양재 R&D 혁신허브에서 AI 양재허브로 그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양재허브에 나와 있는데요.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송낙경입니다. 네, AI 양재허브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AI 양재허브는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인공지능에 특화된 이런 허브를 만들자 하는 취지로 출범을 하였고요. 국내 그 시장이나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요구되는 인공지능의 그 기술적인 솔루션을 여기서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 AI 양재허브에 입주한 기업입니다. 인공지능의 한 축을 담당할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AI 양재허브에 입주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한 장소에 AI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는 회사를 쉽게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양재 허브를 통해서 연구과제 참여 기회도 훨씬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등 4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AI 양재허브에 대한 AI 관련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통해 입주 공간을 확충할 계획인데요. 이에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추가됨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이번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됐고 서울시의회는 추가 공간 조성 필요에 따라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양재 일대의 지역적 강점과 역량을 기반으로 AI 관련 산업의 R&D 혁신을 촉진하고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일대 300만 제곱미터 부지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AI 중심 혁신지구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과 AI를 필요로 하는 산업의 수요자 그룹들이 여기서 아주 유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AI 양재허브 관련 민간 위탁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AI 관련 4차 산업이 점차 발전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길 기대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제도로 규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조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인격을 우선하는 사람 존중의 마음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